자, 오늘 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이 4차 공판이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오늘 2시에 4차 공판 열렸습니다. 이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녹음을 했고요. 이걸 증거 삼아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그 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판에서는요, 그 증거로 제출됐던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가량의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2시간 그러니까 155분. 하하.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55분. 아유, 저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에서는 아동학대라는 취지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요약한 부분만 들으면 사실 전후 사정이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듣는 것과 글로 써 있는 녹취록을 보는 건 분명히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전체를 다 들어보고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그게 어떤 욕설인지 감정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애를 타이르려고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려면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재판부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장을 했던 건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게 녹음이 교사 모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호민 씨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제 녹음기를 들려가지고 가서 이 전체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이다. 그러니까 위법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취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는 이거는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기 좀 섣부르고 일단 내용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을 할 때 이 증거가 위법하다면 이 증거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이 공판이 열렸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155분짜리를 중간에 휴정도 하면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끝나서 저희도 아주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그걸 다 듣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다 들어보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 중에 좀 교사의 말 중에서 좀 학대가 될 만한가?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여지의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다, 정말 싫다, 뭐 이런 말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말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반적인 녹음을 다 듣고 과연 이 교사의 발언이나 태도가 직위 해제가 될 만한 수준인가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 녹취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녹음은 또 빠져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 그 현장에 공판에 참여했던 방청객들한테 저희가 취재를 해서 현장 분위기를 팀장님 직접 들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이제 주호인 작가의 부인이 참석했고 또 그리고 해당 학교 몇몇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석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방청객에 의하면 주 작가 측은 변호사를 2명 더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 진행은 판사가 중간중간 문제 발언이 나오게 되면 끊기도 하고 검사와 변호사에게 의견을 묻고 사안 설명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공개된 파일을 들어보면은 해당 교사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심하게 기침을 하는 상태였고 변호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학폭 문제이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파일 중 그 주작가 측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에서는 명확히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3군데 정밀 음성 감정을 의뢰했는데 2곳에서 결과를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공판에서는 결과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공개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일단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욕설 부분, 그게 지금 문제였는데 그게 이 주작가 측 그리고 검찰 역시도 새 음절짜리 욕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 측은요, 그거 욕설 아니다. 그리고 새 음절짜리 욕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 들어보면 2음절로 들린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말한 건데 이게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판 당시에 재판정에서도 3번가량 반복 재생이 된 상태고요. 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이어서 다음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교사가 수업 준비를 거쳐서 차분하게 뭔가를 설명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듯이 말을 제대로 해라. 어떻게 됐어? 뭐가 그렇게야? 말을 해야지. 라면서 뭘 보는 거야? 그런데 라고 계속 묻다가요. 그 문제의 워딩이 시작이 됩니다.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다소 짜증을 내는 듯한 어투였는데 이 부분에서 재판부는 잠깐 이 파일을 멈췄고요. 이 부분은 혼잣말이더라도 조금 다르게 들리긴 한다. 라는 듯한 이 발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사는요, 전반적으로 이게 다 아이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한 말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부분, 이 부분도 참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와 함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이 문구를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나오는데 교사는 이제 받아쓰는 교육이고 뒷받침 소리를 잘 내기 위한 교육이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뭔가 글자를 잘못 쓰거나 지우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교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러면서 버릇이 너무 고약하다는 문구를 보면서 너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아이를 지목하는 듯한 말을 했고 나 너무 싫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좀 짜증이 난 상황인 것 같다. 근데 고약하다는 표현은 좀 불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싫어라는 표현은 이제 혼잣말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상황이 과연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직위해자가 정당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재판이 12월 18일에 또 있다니까요. 그때도 또 뭐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아동학대법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의 공소장입니다. 지난해 9월 A 교사가 교실에서 주군에게 했던 발언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교사는 주군에게 밉상이다, 친구를 못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말이 장애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A 교사 측은 받아쓰기 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 주군이 수업 중 바지를 내린 행동 같은 거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시간 넘게 벌어진 여러 상황을 부정적인 말로 추렸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민 작가는 오늘 A씨를 고소한 데 대해 뼈아프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처 탄원서가 지금이라도 나온 거는 그 선생님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JTBC 임예은입니다. 일단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낸 내용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 사안이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주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의 이제 부모 입장에서 네. 당시에 이제 녹음 상황을 통해서 학대 정황을 의심했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섣부른 게 좀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들 네. 일부 이제 사과를 하면서 네. 현재 이제 고소 취하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네. 고소 취하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고소 취소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예. 이 고소로 인해서 범죄 성립 여부, 처벌 여부가 예. 좌우가 되는 죄인 경우인데요. 예. 이 사건은 이제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예. 뭐 고소 취소 여부에 의해서 범죄 처벌 여부가 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맥락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당초에는 뭐 처벌을 원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처벌을 원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이제 변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재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원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단 만약에 무죄라고 판사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네. 탄원서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유죄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예. 그 피해자 측의 탄원서는 양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유죄 무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무죄라고 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아. 만약에 재판부에서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한다 하더라도 예. 탄원서가 있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탄원서 제출 의사까지 밝힌 상황. 자, 입장문을 보면 이제 논란이 됐던 녹음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녹음기 넣은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9월 5일 날 예. 일이 있었잖아요. 예. 통화학교에서 일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아이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잘못했어요. 라는 식으로 위축된 어떤 반응을 하고 예. 계속 강박적으로 이제 어휘를 이제 표현하는 강박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어휘가 늘어났고, 예. 그 이후에 그 추석 연휴 기간이었었죠. 그 예. 사이에서도 아이가 소변 실수를 굉장히 수십 번 해서 예. 좀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였고 네. 9월 13일에는 등교 거부를 하니까 네. 이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었으면 있지 어쩔까.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야 예.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서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넣었던 행위 자체가 이것이 어떤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그동안 얘기는 많이 됐습니다만 과연 녹음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 부분들은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 어떤 녹음 내용이 담겼는지 뭐 사과문에도 조금 내용이 담겼고요.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어떤 발언들이 담겼는지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신우진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는 네. 어디까지나 문제되는 발언만 기재되는 네. 것이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맥락을 설명하는 점은 모든 게 다 아니라는 담겨 있는 게 것.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딱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 문제되는 그 문장들만 짧게 연속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아유 너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정말 싫어 이렇게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들과 못 어울려. 라는 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단은 방금 이제 변호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대화 내용이 어느 만큼의 분량인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일부 내용을 전달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으로 이제 재판을 이제 청구를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근데 일단 이제 특수교사 측에서도 이 내용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 부분을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짜집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아유 싫어 죽겠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선생님이 아이가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읽기를 가르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읽어서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싫다. 그런 행동이 싫다라는 의미였지 이게 뭔가 이제 정서적 학대 차원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는 예. 거는 이제 혼잣말로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예. 사실은 그 뒤에 사실 아이들이 좀 딴짓을 하니까 혼잣말을 예. 한 거였고 그 뒤에 책상을 딱딱딱 치면서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집중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었다. 이제 세 번째도 앞뒤 맥락이 생략돼 있다 네, 이런 지금 주장이군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맥락이 빠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하는 주의 집중하는 과정에 그 이후 것들은 또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말을 하는 거고 네. 마지막에 너가 왜 여기에 있는 줄 알아? 네. 이런 부분들 그냥 말만 들어보면 너 교실 못 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만 왜 있는지 알아? 라고 하니까 아이가 거기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요 라고 답변을 하고 너 네. 교실에 못 가? 네. 라는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을 보면 이게 그냥 답변만 이게 답변 생략한 채 예. 교사의 일방적인 내용만 담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이다. 사실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호민 씨 측에서는 이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해서 고소 고발을 했고 이것이 이제 검찰에 기소하면서 재판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인데 저는 조금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분석 전문가시니까 혼잣말이라는 이런 것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제 혼잣말이 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게 선생님이 이게 예.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좀 사실 비교적 쉽지 않은 아이들한테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약간 한숨 섞인 반응이라던가 이런 반응들이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좀 막 바람직하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말 이후에 다시 전환을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존댓말을 표현하면서 네. 뭐 이런 주의를 상기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걸 볼 때 네. 이거를 뭐 학대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특수교사 측의 주장인 것이고. 근데 이 자, 혼잣말을 예. 법적으로 평가해 보건데 법적으로는 혼잣말로는 처벌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걸로 이게 증거가 되어서 있다고 해서도 이 공소장에는 이게 마치 이제 사실은 범죄 사실이라고 합니다. 범죄 사실로 적시되어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이 조사 과정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아닌가. 혼잣말 자체는 좀 빠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소장에는 최소한. 왜냐하면 공소장에는요. 범죄 사실만 나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언행은 했는데 이게 혼잣말이었냐 아니면 아이를 향해서 한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녹음만 들어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판단하기 부분도 어렵겠죠.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